자, 영재원 2탄. 학년은 3, 4, 5학년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 해 3, 4, 5학년에 해당한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그 다음 해에 되면 이제 1학년씩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4, 5, 6학년에 영재원에서 배우는 거예요. 대부분 학교에서 4, 5학년을 신청해서 5, 6학년에 이제 이수하는 것이 평균인데 3학년에 신청하는 학교는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학교마다 뽑는 인원과 학년이 다르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해당 학교에 먼저 문의를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재교육원에 관한 정보는요. 각 시도 영재교육원에 들어가면 다 정보가 있고 그냥 간단하게 귀찮다 하면 아시죠? 네이버 들어가 보세요. 네이버 들어가면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이가 다니는 학교 게시판에 들어가면 영재 뽑는 시기가 다 나오거든요. 저희 아이도 이거 지난주에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급하게 다시 영재원에 대한 이 영상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요. 영재원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담임 선생님들이 영재원 그 뽑는 시기가 되면 가정통신문으로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때 참고하면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GED라고 영재교육 데이터베이스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곳에 우리 아이는 좀 남달라 보이는데 영재성이 있나?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학부모님들은 이곳에 들어가서 영재성 자가진단이라는 것도 있고 영재에 대한 정의부터 영재의 상과 어떻게 영재를 지원해야 되는지 또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영재인가? 궁금하다 하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게 있는데 선행이나 학습만 잘한다고 해서는 이게 영재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절대 이거하고 영재성하고 좀 다른 거니까 좀 먼저 구분해 주시고요. 영재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것은 일단 뭐냐면 지적 호기심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적 호기심,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몰입도와 몰입이 이게 쭉 진행되면 뭐가 되냐면 정말 중요하게 영재성에서 제일 쳐주는 게 과제 집착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엄청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성을 본다고 합니다. 과제 집착력이 뭘까 싶죠? 다 아실 거예요. 한 가지 당면한 문제를 끝까지 파고자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 흥미도와 에너지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른바 영재들은 이런 부분에서 평범한 아이들과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즉, 서머리를 해보자면 평균 이상의 학습 능력, 지능을 말하는 겁니다. 지능과 그 다음에 창의성, 그리고 몰입도, 과제 집착력, 이게 영재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헷갈리잖아. 우리 아이가 영재였던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아이가 한글을 좀 엄청 일찍 되고 수감각도 남다르긴 한데 막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재일 수도 있는데, 이 아이가 진짜 영재일 수도 있는데 좀 구분이 될 게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발달이 그냥 빠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발달이 빠른 건지 영재성이 있는 건지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그리고 물론 발달이 빠른 아이 중에 실제 영재도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학교 다니면서 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호기심도 많고 진짜 똑똑했던 것 같은데 제도권 들어가서 평범한 교육을 받으니 사라졌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또 아니라고 하는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영재건 천재가 무언가를 하려면 그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약간 너무 업앤다운이 심한 경우는 이런 경우는 영재성이라기보다는 그냥 호기심이 많은 건 인정을 하지만 영재는 아니다. 단순한 호기심과 약간 오히려 산만함이 있는 것은 영재성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니까 본인의 자녀가 이런 면에 있어서 진짜 영재성 있고 집착력이 있는지 그걸 한번 좀 판단해 보는 게,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는 게 중요한 듯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똑똑하고 우수한 애들만 영재원 가는 건가? 그래, 우리 아이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맨 처음 영재원이 생겼을 때는 정말로 아까 제가 말했던 정말 똑똑한 아이들, 정말 누가 봐도 영재가 봐도 영재, 막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엄청난 아이들, 수능력 진짜 어마무시하고 정말 대단한 아이들만 영재원을 갔던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대상을 좀 넓혔다고 그래서 상위 30%에 해당하는 아이들이면은 신청이 가능하고요.
영재교육원에서 선발한 영재 의미는 어떠한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보입니다.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보이는 뛰어난 사람과 더불어 내재된 잠재력을 지닌 아이들,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찾아서 그 아이에게 맞는 교육을 하는 거라고 하니까 막 누가 봐도 너무 괴물 같은 애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부모는 알잖아요. 그렇지만 또 하나, 여기서 아까 제가 영재 그 원 문이 넓어졌다고 했잖아요. 대상이 이렇게 넓어졌지만 영재원 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영재원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관문 선발 과정을 통과해야 하잖아요. 일단 학습력이 좋아야 하고, 학과목 이 말은 뭐 학과목 기본 학습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우수해야 되는 말 기본으로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창의성, 이것도 본인도 그렇고 무엇보다 교사 관찰,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교사 관찰에 의한 평가가 서류화해서 영재원으로 보내지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보는 시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리더십도 중요시 여긴다고 해요. 리더십이 왜 갑자기 리더십 하겠지만 요즘은 그 영재원에서 추가하는 아이들은 그냥 혼자 똑똑하고 혼자 이렇게 막 머릿속으로 혼자 우선 이것을 추구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오히려 혼자 잘난 게 아니라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아이의 우수함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업을 보면 다른 아이들과의 협업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단체 과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목적을 보면 개인의 우수함을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않은 영재성에 목적이 좀 더 명시가 분명히 돼 있으니까 그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혼자 약간 섞이는 거 힘들어한다. 그러면 사실 영재원 수업에 아이가 정말 똑똑하고 우수한 걸 떠나서라도 영재원 수업이 힘들 수도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영재원에 갔을 때 자발성, 아이가 정말 호기심이나 관심이 없으면 영재원 과정 하는 게 그다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가 온라인 수업을 많이 했거든요. 옆에서 한 번씩 저가 보면은 무슨 생각이냐면, 야, 이게 영재원 수업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심도가 깊은 거예요. 너무 깊이가 있고 심화된 걸 배우니까 어른인 제가 봐도, 물론 제가 좀 그런 걸 모르긴 하지만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 남편이 봐도 수준이 꽤 높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공대 출신 남편이 봐도.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이런 쪽에 관심이 없거나 그러면은 이게 참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재원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수료를 할 때 뭘 하냐면 영재원의 꽃이라고 하는 산출문을 제출을 해요. 산출문이라는 게 그 특정 주제를 가지고 스스로 탐구, 연구를 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 이걸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 만약 흥미가 없는 아이들이라면 이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거든요. 수업 시간에도 어려운 걸 배우고 고민하고 그런 걸 아이가 관심 있어야지 극복이 되는데, 아니라면 그 시간에 나는 우리 아이가 좀 공부를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들, 아니면 우리 아이는 그 시간에 수학 선행을 하는 게 더 낫겠다 하는 아이들은 그냥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영재원은 학원에서 하는 수학 진도를, 학원이나 학교에서 하는 그런 수학 진도를 빼주는 곳이 아니고 학교 성적에 도움되는 거, 지식을 쌓는 것은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오히려 학교에서 접하지 못하는 것들을 깊이 있게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학교 수업이나 성적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히려 영재원보다는 학원에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영재원 가는 이유가 나중에 좀 시간이 흘러서 영재고나 과학고 좋은 학교, 상위 학교를 가기 위한 어떤 통과 의뢰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아니에요. 물론 생활기록부에, 학교 생활기록부에 영재원 수업을 몇 시간 이수했나 이런 정보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게 엄청나게 대단히 막 이렇게 막 구구절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어떤 무슨 영재원 수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정말로 또 영재원 출신이 뭐 이런 거하고 또 상관이 없나? 제가 또 이걸 조사를 하다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자료가 2015년도의 것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전국에 8개 있는 영재고 애들, 영재고생들을 대상으로 영재원 출신 비율을 조사한 자료인데요. 영재학급 출신은 7.9%,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죠. 영재학급. 교육청 영재원 출신은 47.4%,
대학교 영재원 출신은 44.7%였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재원하고 영재교의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걸 보면 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것은 영재교만 조사한 거니까 이 정도지, 만약에 과학고까지 같이 조사를 했다면 아마 영재원 출신 비용은 더 높아질 거고 다른 특목고도 같이 조사했다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아무리 영재원 문턱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영재원 가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좀 지적 우수함이 있는 아이들 응시를 하고, 또 그 아이들 중에서 또 시험과 면접을 통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무리의, 관심사가 비슷한 무리의 아이들이 모이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또 그런 쪽으로 그런 아이들은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영재교나 과학고, 특목고에서 만나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 개인적으로 영재원 수업의 장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각자 다르겠지만 제가 옆에서 바라본 장점은 일단 뭐였냐면, 아이가 자신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그리고 비슷한 지적 수준을 가진 아이들을 만난다는 게 정말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이 뭐 어떤 말을 툭 던져도 상대방 아이도 톡 하고 받아들여서 거기서 대화를 하는 거야. 툭툭툭툭 핑퐁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거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지식이 나름 다 높아요.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엄마가 볼 때는 아이가 좀 수준 높은 수업을 받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이들한테는 자신과 오히려 비슷한 아이들을 만나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재미있게 노는 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런 것도 뭐가 있냐면, 나만 좀 많이 아는 줄 알았더니 의외로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잘나고 똑똑한 아이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의미로 자극을 받는 거죠. 재밌어 하고 자신이 또 그만큼 더 발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잘나고 똑똑하고 똘똘한 다른 아이들 보면서 자신도 계속 그 밸류 네임 밸류 영재 계속 잘나고 싶은 거죠. 저는 이런 게 정말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서로 다 알더라고요. 쟤 정말 똑똑하다. 저희 아들도 수업 받고 온라인 수업 받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참 똑똑하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영재원을 가려면 사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 이런 질문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미 밝혔지만 저희 아이는 사교육 받은 적 없습니다. 이것도 분야가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하지만 제가 하나 알아낸 거였어요. 저희 아이는 사교육을 안 받았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은 사교육을 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수학 선행도 엄청 나가 있는 아이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어머님들도 이런 생각 하더라고요. 영재원에 가려면 수학 선행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교육을 시키는 유명한 학원 이름 알잖아요. 다 어디 뭐 무슨 학원 이런 데 다니는 아이들도 많았고, 많은 아이들이 학원을 다녀서 붙기도 했지만 의외로 사교육 한 번도 안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아이처럼. 근데 이렇게 사교육을 한 번도 안 받고 영재원에 합격한 아이들 특징, 이게 포인트예요. 바로 뭐냐면, 다 눈치채셨겠지만 책이에요. 독서. 이게 아이들이, 저 아이들만 보더라도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어마무시한 독서가 이제 바탕이 돼 있는 거거든요. 책을 워낙 어릴 때부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제 읽어 놓다 보니까 그냥 봐도 박학다식한 거예요. 그 나이 또래에 비해서. 깨알 지식도 정말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언뜻 보면 똘똘하고 아는 것도 많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학습력도 또한 뭐 괜찮겠죠. 나쁘지 않은 거죠. 대부분 이런 지식을 또 이런 아이들 특징이, 지식을 남들한테 전달도 잘하고 질문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을 잘하고, 나름 또 대범한 아이들이 그 학원을 안 다녀서 붙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대범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이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겠지만, 지필고사를 볼 때도 이게 소심한 아이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제대로 못 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면접. 제가 이미 말했죠. 선생님, 이 면접관 3분이 아이 1명을 10분 정도, 기본 10분 정도 이제 시간을 가지고 질문하고 답하는데, 이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떨고 긴장하고, 제가 그때 면접할 때 봤던 어떤 아이는 중학생이었는데 거의 헛구역질 하더라고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건물 면접하는 건물 들어가기도 전에 막 아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그런 아이도 봤고 좀 아이가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대범한 아이들은 면접 볼 때 선생님이나 면접하시는 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을 하고 자기 생각을 또박또박 말하고 대범함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면접,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또 알게 된 건데, 영재원 대비를 위해서 학원을 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문제 100문제 정도 뽑아서 외우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접이란 게 아이가 면접 볼 때 당시에 순발력하고 대처 능력을 보는 거잖아요. 질문하는 면접관의 질문을 잘 듣고 그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외워서 하는 것은 글쎄요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면접을 통해서 이제 면접관들 아이의 지적 능력 뭐 이런 것을 파악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독서를 통해서 지식이 쌓인 아이들은 굳이 사교육이나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붙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능력 중에서도 특히 또 책을 통해서 많이 생각할 줄 알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제대로 말로 할 줄 아는 능력, 언어로 표현할 줄 아는 능력,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또 영재원 수료할 때쯤에 또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영재원 수업 자체가 계속 혼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쌍방 교류예요.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말하는 능력이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재원. 그래서 이런 서로 이야기를 하고 발표를 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컨텐츠를 말을 하고 이런 능력.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컨텐츠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냥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컨텐츠를 채워넣는 기초는 뭐다? 결론은 독서, 책을 읽고 생각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책에 빠져서 하는 시간 확보를 반드시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이가 바쁘고 막 이것저것 학원 다니고 하려면 책 읽을 시간이 있을까요? 없죠. 시간 확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아이에게는 책 읽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 주시고, 그렇게 쌓인 지식들이 영재원 들어갈 때 자신의 말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화려한 꽃을 피우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재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저도 아이 때문에 엉겁결에 영재원이라는 곳에 알아보긴 했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이 모든 과정이 지금 당장 어찌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다 아이한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요. 영재원 불합을 떠나서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게 아이에게는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나름 직전 호기심이 있고 과제 집중력이 있는 아이라면 영재 과정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참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트라이 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재원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